유권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정선 군수 후보자 토론회 진행을 맡은 김영식입니다. 이제 선거가 꼭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한 번의 선택으로 4년간 지역 살림과 주민들의 삶의 질이 좌우됩니다. 올바른 선택을 하려면 후보자의 자질과 정책을 꼼꼼히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정선 군수 후보자들의 자질과 정책을 검증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어느 후보에게 군정을 맡길 것인지 방송을 통해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토론회는 정선군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선정한 의제와 진행 방식에 따라 진행됩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등록한 후보 2명이 초청되었습니다. 후보자들의 앉은 자리와 답변 순서는 기호와 상관없이 사전에 정해졌음을 알려드립니다. 자, 그럼 후보자들 한 분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더불어민주당 최승준 후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최승준입니다. 네, 다음은 국민의힘 홍천식 후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홍천식 후보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2명의 후보와 함께 토론이 진행됩니다. 시작하기 앞서 잠시 진행 순서와 방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후보들의 시작 발언을 듣고 사회자가 공통 질문과 후보별 개별 질문을 2차례에 걸쳐 드릴 것이고요. 후보자가 주도하는 상호 토론 시간을 가진 뒤에 다시 한번 공통 질문과 후보별 개별 질문이 이어집니다. 이후 상호 토론과 마무리 발언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발언 시간을 제한한다는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 중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을 발언할 경우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점 또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시작 발언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후보당 주어진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주어진 순서에 따라 최승준 후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정선 군민 여러분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정선 군수 후보 기호 1번 최승준입니다. 지금 농촌에는 부침이 거의 끝나가는 시기인데 가뭄이 지속돼 가지고 우리 농업인들이 걱정이 많습니다. 하루빨리 좀 비가 내려가지고 우리 농업인들의 근심을 덜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오늘 토론회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민선 8기 지난 4년 동안 대부분의 시간을 민방위복을 입은 상태에서 비상한 상태에서 근무를 해왔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군 700여 공직자 그리고 4만여 군민과 함께 우리 군정 발전의 걸림돌이 되는 여러 가지 현안 문제들을 해결해 왔습니다. 폐광지역법을 2045년까지 연장을 했고 알파인 경기장을 합리적 존치로 이끌어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탑의 국보 승격과 함께 공영버스 사업을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들과 소통할 기회가 적었습니다. 어린왕제 행사를 비롯한 지역 축제가 다 취소가 되고 해서 이번에 선거운동을 나갔더니까 어르신들께서 정말 오랜만에 본다고 그런 말씀을 듣고 정말 송구한 생각을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마는 이해를 해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이제 민선 8기에 도전하면서 행복한 정선을 위한 저희 비전을 오늘 토론회를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홍천식 후보 순서입니다. 1분 30초 드립니다. 존경하는 정선 군민 여러분, 기호 2번 국민의힘 정선 군수 후보 홍천식 정선 군민께 인사 올립니다. 저는 정선읍 여탄리에서 태어나 정선군청 내무과를 시작으로 30년 동안 독초시 부시장, 강원도청 복지정책과장, 동해안권 경제자유교육청 행정부무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정선 군민 여러분, 요즘 정선은 총체적 위기입니다. 정선군청은 압수수색을 당하고 재단 고위 간부는 기소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관리해야 할 군수는 이 상황에서도 4년을 더 하겠다고 지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암담합니다. 저는 이러한 우리 국민의 참담한 위기를 해결하고자 국민 앞에 섰습니다. 저 홍천식은 청년부터 어르신까지 모든 세대가 살기 좋은 정선을 꼭 만들겠습니다. 기초연금을 확대하고
어르신의 임용료를 100% 지원해서 효도하는 군수가 되겠습니다. 농기계 무상 임대와 농업인 수당을 100% 늘려 살기 좋은 농촌을 만들고 싶습니다. 보육과 양육비를 대폭 확대해 소중한 아이들을 우리 정선군이 키우겠습니다. 살기 좋은 정선, 살고 싶은 정선, 떠나는 정선에서 찾아오는 행복한 정선을 꼭 만들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후보의 시작 발언 잘 들었습니다. 공통 질문으로 본격적인 토론의 막을 열겠습니다. 정선군은 지속적인 고령화와 저출산 그리고 인구 유출까지 겹치면서 현재 지역 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청년층의 타 지역의 유출이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고도 있습니다. 이에 정선군 내에서도 정주 여건 개선이나 귀농, 귀촌 확대,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과 같은 대책들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후보자가 생각하는 지방 소멸 대응 방안은 무엇인지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홍천식 후보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분입니다. 정선군은 4월 말 기준 인구가 35,401명이며 지난해 지방소멸자치단체로 지정되었습니다. 먼저 저 홍천식은 앞으로 10년간 교부되는 지방소멸 대응기금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1년간 최대 160억 원이 지원되는 지방소멸 대응기금 확보를 위해 인구 유입에 필요한 일자리 창출, 관광개발, 지역 인재 육성, 주거 여건 개선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사업을 지속 발굴해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정주 인구뿐만 아니라 관계 인구도 늘어날 수 있는 사업들을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30년간 행정 경험에서 마련된 탄탄한 중앙인맥도 충분히 활용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금 정선의 인구 감소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사망에 의한 자연 감소입니다. 그만큼 정선은 초고령화 사회입니다. 따라서 인구 감소 속도를 늦추고 지방 소멸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어르신들을 위한 300병상 규모의 요양병원을 유치하고 어르신 건강검진과 응급의료 인프라를 강화하겠습니다. 세 번째, 청년층의 귀농 귀촌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이들이 원활한 정착을 위한 빈집과 토지 정보를 제공해 안정적으로 이주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아울러 가운랜드 직원들이 가족과 함께 살 수 있는 주거단지를 개발해 전입 인구를 늘려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최승준 후보입니다. 2분 드립니다. 네, 인구 감소에 관한 문제는 우리 정선군뿐이 아니고 전국의 대부분의 농업군에서 공히 겪고 있는 그 일자리를 찾은 청년들의 이주에 의한 현상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 군도 90년대 초반부터 폐광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무려 10만 명의 인구가 외지로 일자리를 찾아서 떠났고요. 경기도 안산시에만 정선군이 4만 명이 살 정도로 그렇게 인구 유출이 아주 극심한 상태죠. 그래서 지자체마다 이런 인구 유출을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유사한 정책들을 지금 시행을 하고 있죠. 귀농 귀촌을 적극적으로 유도한다든지 또 출산 장려 정책을 편다든지 아니면은 기업 유치를 한다든지 이런 다양한 정책을 하고 있지만 대동소이하고 차별성이 없기 때문에 큰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정선군에서는 일자리 창출을 하기 위해서 우리 군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그 장점을 제일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폐광지역법 연장과 더불어서 강원랜드에 그동안에 이제 각종 규제로 드리워져서 발전에 저해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매출 총량제라든지 그다음에 게임 테이블을 증설하지 못하게 한다든지 또 출입자들의 출입 시간이나 출입 일수를 제한한다든지 이런 규제를 완화하면은 지금 1년에 7천만 명의 관광객이 찾고 있는 마카오 카지노처럼 우리 강원랜드 카지노도 합법적으로 이렇게 성장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규제 완화를 통해서 지금 강원랜드 종업원 5천 명이 1만 명, 2만 명으로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에 많은 양질의 일자리가 생겨나고 지역 경제도
당연히 또 회복이 될 것이고요. 정선군의 산림이 1220평방킬로미터로 서울시의 2배 면적에 달합니다. 이제 숲을 활용한 미래 먹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국가 정원을 통해서 우리 권역별로 지방정원을 만들어가지고 국민 고향, 많은 국민들이 정선을 찾는 그러한 곳으로 정원 도시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는 첩경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두 후보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두 후보의 공약과 관련된 개별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공통 질문과 마찬가지로 답변 시간은 2분이고요. 발언 순서에 따라 최승준 후보에게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후보께서는 정선 군민들의 기본적 생계 보장과 삶의 유지를 위해 정선 군민 모두를 대상으로 기본소득 지급을 공약으로 내걸으셨습니다. 이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재원이 가장 먼저 마련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재원 마련과 공약 실현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구상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시간은 2분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난해하고 그 지난해에 우리 정부에서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코로나 재난 상황에 대한 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재난지원금을 여러 차례 지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재난 상황은 다 끝났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는 전국에서 최초로 내년부터 군민 기본소득 제도를 도입을 하려고 복지부와 지금 사회보장 심의를 진행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관련된 재원은 우리가 강원랜드에서 매년 약 100억 원 정도의 주식 배당금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 주식 배당금의 본래 소유주가 공유부거든요. 우리 국민 모두의 재산입니다. 95년 3.3 합의를 통해서 폐광지역법을 제정할 때에 국민들이 노력해서 쟁취한 법안이지 이것이 정부에서 알아서 저희들 정선군에다가 만들어준 카지노를 위한 법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발생하는 수익이기 때문에 당연히 본래 주인인 국민에게 돌려주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또 지방 소멸이라든지 또 인구 감소라든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최소한의 기본소득을 국민 여러분들에게 드림으로 인해 가지고 정주 의식을 높이고 또 외지에서 귀농 귀촌하는 사람들이 차별화된 복지 정책이 살아있는 정선군으로 이주할 수 있으면은 지방 소멸을 연장하고 지속 가능한 정선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고요. 해외에도 많은 사례들이 있죠. 미국의 체로키 카지노라든지 또 마카오 카지노 또 그 캐나다, 미국 알래스카 같은 이제 유전 지역에서는 그 수익금을 가지고 연말에 시민들에게 전 시민들에게 세금을 다 상환해주고 또 그런 이제 지원금을 기본소득을 지원하는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국내에도 서해안에 그 어촌계 같은 데서 그런 어로 작업을 통해서 그 해산물 채취해서 공동 수익을 가지고 배분하는 사례도 있고요.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명분도 있고 당위성도 있고 재원이 확실하니까 반드시 성사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홍천식 후보께 질문을 드립니다. 강원랜드 매출 총량제 등 지역에 가해지는 각종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부와의 협의가 중요합니다. 후보자께서는 어떤 방법으로 정부와 규제 완화를 협의해 나갈 것인지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분 드립니다. 네, 정선군은 강원랜드 2대 주주이며 5.02%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강원랜드는 정선군 살림살이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폐광기금, 배당금, 지방세 등 코로나19 이전 강원랜드로부터 받은 세 수입만 연간 약 600억 수준입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강원랜드가 적자로 전환됨에 따라 폐광기금 확보에 문제가 생겼으며 연간 100억에 달하는 강원랜드 배당금은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다행히 폐광기금은 이철규 국회의원님의 노력 끝에 기존 단기순이익 25%에서 매출액의 13%로 변경되어 적자가 발생해도 이제는 폐광기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선군이 강원랜드로부터 받는 재원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강원랜드의 매출 총량 증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난 2021년 기준 현재 강원랜드 매출 총량의 규모는 1조 7천억입니다. 하지만 지난 민주당 정부에서는 강원랜드의 매출 총량을 엄격히 제한했습니다. 저 홍천식은 이철규 국회의원님과 함께 강원랜드 매출 총량을 2조까지 늘리겠습니다. 특히 매출 총량 확대는 정부의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반드시
확대시키겠습니다. 매출 총량이 증대하면 폐광기금 등 각종 세외 수입이 따라서 증가합니다. 앞으로 확보되는 소중한 재원을 정선의 미래산업 발굴에 투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분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공통 질문 시간입니다. 2018 평창 동계 올림픽이 끝난 후 정선 가리왕산 알파인 스키장 곤돌라 운영이 3년 한시 운영으로 최종 결정됐습니다. 곤돌라 운영이 종료된 이후 올림픽 유산 활용 방안을 두고 벌써부터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데요. 향후 동계올림픽 유산을 어떻게 지역 발전과 연계해 나갈 것인지 후보자들의 견해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홍천식 후보부터 답변을 들어보겠습니다. 답변 시간은 2분입니다. 국제스키연맹으로부터 알파인 경기장 표고차를 맞출 수 있는 국내에서 유일한 곳이 가리왕산입니다. 알파인 경기장 조성이 불가능했으면 2028 동계올림픽 유치도 사실상 불가했습니다. 하지만 올림픽이 끝난 후 국민의 자랑거리로 남겨져야 할 알파인 경기장은 그 흔적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곤돌라는 3년 넘게 방치돼 있고 올림픽의 영광을 함께한 슬로프에는 잡초만 무성하게 자랐습니다. 현재 곤돌라는 3년 한시 운영이라는 결과를 받았으며 앞으로 3년 후 국민 의견에 따라 곤돌라가 철거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민주당 정부에서 민주당 도지사, 민주당 군수가 4년 동안 국민을 앞세워 얻어낸 결과가 고작 3년 한시 운영입니다. 저 홍천식은 국민 의견을 재차 수렴해 윤석열 정부에서 가리왕산 알파인 경기장이 올림픽 문화유산으로 남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가리왕산은 희귀식물이 서식하고 있어 생태적 가치가 높은 곳입니다. 저 홍천식은 가리왕산을 올림픽 유산으로 국민 여러분께 돌려드림과 동시에 변화된 관광 트렌드에 발맞춰 국내 최고의 생태 관광 지구로 만들겠습니다. 가리왕산에서 출발해 부평과 정선읍을 거쳐 폐광 지역인 고안 사북으로 이어지는 관광 코스를 완성시키겠습니다. 정선 국민의 자부심인 알파인 경기장은 정선 국민이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올림픽 유산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최승준 후보 순서입니다. 답변 시간은 2분입니다. 네, 알파인 경기장의 합리적 존치를 위해서 4년 동안 우리 군 번영연합회를 비롯한 국민 여러분들 정말 애만 있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심심한 감사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한여름 대학볕에 광화문 광장에서 버스가 16대나 동원이 돼서 수천 명이 가서 집회를 했고 또 엄동 설안의 가리왕산 정상에서 텐트 하나에 의존해서 밤을 지새며 숙식을 하면서 투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설날, 구정 설날을 앞두고 군의원을 비롯해서 번영의 임원들이 상여를 메고 투쟁을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3년 만에 정부와 어렵사리 합의를 이끌어내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역대 총리 3분을 다 만났습니다. 이낙연 총리, 정세균 총리, 마지막에 김부겸 총리를 만나서 최종적으로 합의한 것이 합리적인 존치안이 되겠습니다. 이제 가리왕산 알파인 경기장의 곤돌라는 개장을 준비하기 위해서 탑승장을 새로 짓고 또 그 곤돌라의 설비를 개선하고 해서 차근히 준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마 8월경이면은 본격적인 그랜드 오프닝이 될 것이고요. 그 가리왕산 알파인 경기장의 곤돌라가 왜 특이하냐 하면은 가리왕산 정상까지 아무런 그 장애가 없이 교통약자도 다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유아들도 엄마 손을 잡고 또 노약자나 장애인들도 정상에 가서 가리왕산의 수려한 자연경관과 숲 체험을 할 수 있고 특히 야간에는 주변에 빛 공해가 없기 때문에 별을 체험하기 너무 좋은 곳입니다. 특히나 육안으로 은하수를 관찰할 수 있고 스마트폰으로도 그 은하수를 촬영하게 되면은 아마 태어나서 한 번도 은하수를 구경 못
하지 못했던 세대들이 감동은 정말 진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것과 더불어서 앞으로는 이 알파인 경기장을 국가정원으로 지정을 해서 기왕에 스로프를 복원해서 정부의 그런 계획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병합해서 국가정원으로 갖고 나가면은 국민들도 안심하고 국가가 관리하는 정원 시설이기 때문에 믿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분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두 후보의 공약과 관련한 개별 질문을 이어가겠습니다. 이번엔 최승준 후보에게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경제 위기 등으로 농업계와 농업인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후보자께서는 농자재 반값 공급 및 농민 수당 2배 인상 등의 공약을 발표하셨는데요. 이 역시 재원 확보가 우선 과제입니다. 어떻게 하면 공약 실행이 가능할지 보다 구체적인 구상을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시간은 2분입니다. 네, 농업 농촌이 사실은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소상공인보다도 어쩌면 소리 없는 피해를 더 많이 보는 계층이 농업 농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외국인 계절 근로자가 입국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국내에 있는 불법 체류 외국인들이 이제 많지 않기 때문에 수요는 많고 해서 인건비가 여성 인건비가 13만 원, 남성 그 농사용 인건비가 15만 원까지 치솟았고 그다음에 농자재 가격도 덩달아서 올라서 거의 2배 가까이 지금 올랐습니다. 그런데 역으로 또 농산물 가격은 판매가 되지 않으니까 당연히 또 하락할 수밖에 없고요. 이러한 삼중고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 농촌에 조금이라도 부담을 덜어주고자 제가 공약한 것이 영농자재 반값 공급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시행하고 그다음에 최저가격 보상제 품목을 점차 확대를 해서 농산물 가격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인 계절 근로자 입국을 위해서 필리핀하고 MOU를 체결해서 이달에만 한 80여 명 정도의 외국인 근로자가 입국을 하게 돼 있고 또 다음 달에도 또 입국을 해서 조금 완화할 수 있게 하고 농협을 통해서 인력 중개센터를 만들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어서 그것도 이제 인건비를 좀 하향 조정하는데 역할을 할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농업인 수당을 제가 2배로 임기 중에 올리겠다고 이제 약속을 드렸는데 지금 농가 수당을 이제 70만 원씩 전라남도에 이어서 강원도에서 주고 있는데 이 부분을 제 임기 중에 2배로 올려서 140만 원까지 지원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홍천식 후보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선 아리랑은 정선의 대표적인 문화 콘텐츠입니다. 이런 지역 문화를 더욱 발전시킬 필요성이 있는데요. 후보자께서 공약으로 제시한 정선 아리랑 명품화 및 전국화 사업의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시간은 2분입니다. 정선 아리랑은 정선의 뿌리입니다. 정선 아리랑이 유네스코 인류 무형 문화유산에 등재된 지 올해로 10년째를 맞이합니다. 강산이 한 번 변한다는 10년 동안 우리 정선 아리랑의 위상은 분명히 높아졌습니다. 2018 동계올림픽 개막식에서 우리 대표 소리로 소개도 되었습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자랑스러운 그 순간을 잊지 못합니다. 하지만 10년 동안 정선 아리랑 발전을 위한 인프라 구축은 아직도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저 홍천식은 정선 아리랑제를 대한민국 대표 축제로 육성하겠습니다. 그동안 정선 아리랑제는 아리랑의 가치에 비해 지역 축제의 테두리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정선 아리랑재단의 경쟁력 강화와 체계적 전승 방안 구축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전수교육 사업비를 대폭 늘리고 전국 단위 경창대회를 개최하고 정선 아리랑 전승 육성 재단도 만들겠습니다. 이와 함께 국민의 자랑이자 지역 문화로 전국에 알려진 정선 5일장의 위상이 더 견고해질 수 있도록 각종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정선의 상징인 동강 할미꽃과 한백산 야생화 축제를 확대해 관광객에게 아름다운 정선을 선사하겠습니다. 고안 사북 등 탄광 문화와 관련된 사업도 체계적으로 육성하겠습니다. 과거 단차가 다녔던 운탄 도로를 활용한 트레킹 코스를 강화해 걷고 싶은 정선을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후보의 공약 이행 방안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후보자 주도 상호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후보들께 각 6분의 토론을 주도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집니다. 본인의 발언 순서가 되면 다른 후보자에게 질문에 직접 답변을 유도하는 방식입니다. 질문 시간은 1분을 넘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상대 후보의 답변은 적어도 30초는 듣는 다음에 질문을 다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해 문답이 아닌 연설 형태로 진행될 경우 사회자가 제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순서에 따라 홍천식 후보부터 주도권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6분 드립니다. 열양면에 계시는 홍 선생님 보내주신 내용 잘 받았습니다. 제가 국민의 선택을 받아 군수가 되면 절대로 특정 업체에게 수의계약을 몰아주는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승준 후보님, 정성군에서는 수의계약을 어떤 방식으로 업체와 계약하십니까? 답변 드릴까요? 네. 네. 공직 생활을 30년이나 해보셨으니까 그런 회계부서에도 근무를 하셨을 것으로 짐작을 하고요. 저는 민선 군수로 취임한 이후에 그런 수의계약을 전담하는 회계부서의 담당 팀장이나 담당 직원 또는 담당 과정을 개인적인 용무로 제 방에 불러서 대화를 하거나 어떤 부탁을 하거나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예, 네. 또 답변 시간 드리겠습니다. 네네. 또 직원 책임입니까? 정선 국민 여러분, 정선 국민의 선택으로 언제 제가 직원 책임이라고 했다고 또 직원 책임이라고 얘기하십니까? 선거 때 저를 지지하지 않아도 저는 공정하게 수의계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선 군수에 당선되고 선거 때의 감정으로 수의계약을 주지 않는다면 이것은 진짜 잘못된 행정입니다. 저 홍천식은 절대로 생계 문제가 달린 공사 계약이나 물품 계약 등은 네 편 내 편 가리지 않고 모든 정선 국민에게 공평하게 하겠습니다. 또한 건너뛰기 악수도 안 하고 국민의 눈을 보며 두 손을 꼭 잡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홍보리 그렇게 근거 없는 말씀하시면은 선거법에 제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제 시간입니다. 네, 하십시오. 네, 네. 네, 하시고요. 더불어민주당 최승준 후보님, 자녀 중에 정선군청에 근무하다 강원도청으로 전출간 따님이 계시죠? 네, 말씀하시죠. 네. 9급으로 임용되어 8급으로 승진하는데 통상 몇 년이 걸리는지 아십니까? 글쎄 한 2, 3년 정도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9급으로 임용되어 8급으로 승진하는데 인사 규정에는 1년 6개월이 지나면 승진 자격이 주어지지만 자리가 나야 가능한데 최승준 후보의 딸은 1년 6월 하고 10일 만에 승진합니다. 또한 강원도청으로 전출 가려면 3년이 넘어야 하는데 3년하고 딱 21일 만에 강원도청으로 전출 갑니다. 아니 어떻게 10일 만에 승진하고 21일 만에 강원도로 전출 갈 수 있습니까? 제가 강원도청 인사개장을 했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 봅니다. 답변해 보세요. 홍 후보께서 강원도청 인사팀 직원한테 전화해서 제 딸의 그렇게 뒤를 캐는 그런 얘기를 하셨다고 전해 듣고 참 정말 엄청 당혹스러웠습니다. 아니, 그만하세요. 제가 네, 답변 시간 또 드리겠습니다. 아니요. 답변할 기회를 30초는 주셔야죠. 아니, 답변 시간 드리겠습니다. 사회자님 제지해 주세요. 답변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야지. 제 딸의 신상의 문제에 더 질문하셨잖아요. 예. 제 딸이 승진하고 한 것은 임용될 때 제가 군수할 때가 아니고 제 전임 군수, 저와 경선에서 제가 낙선하고 그분이 당선돼서 군수를 하고 있을 때 제 딸이 임용 고시를 쳐서 정선군의 공무원으로 임용이 됐고요. 그 이후에 승진이 됐고 제가 아빠가 군수가 되다 보니까 현재 근무하면서 동료 직원들하고 예, 그만하세요. 그만하세요. 승진을 2017년도에 들어와서 2019년도에 승진했습니다. 그런데도 최 군수님 시절에 그때 승진한 겁니다. 국민을 위해 성실하게 일하는 공무원들이 자괴감과 상실감을 느끼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바로 아빠 찬스입니다. 인근 태백시장 이상호 후보의 아내는 태백시청 공무원이지만
이번에 이상호 후보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자진 사직했습니다. 이 정도는 아니라도 최소한 양심은 가지고 인사를 해야죠. 정성군에 있는 600여 공직자에게 사과하세요. 사과는 홍 후보께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 적법하게 규정에 의해서 절차에 의해서 그도 순번을 기다려서 승진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얘기가 틀렸으면은 고발하셔도 좋습니다. 예. 더 이상 그런 문제를 근거 없는 얘기를 가지고 자꾸 전파 낭비하지 마세요. 아닙니다. 법에 정치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이 완전히 구태 정치인보다 그거 아닙니다. 법에 인사말부터 말이죠. 규정을, 비방을 시작을 하더니까. 정책 토론을 좀 하세요. 정책 토론을. 정책 토론을 할 겁니다. 법의 규정을 어기지 않았다고 해서 그 원칙을 법의 규정도 어기지 않았고 이런 거 법의 승진의 기본 룰을 어기지도 않았습니다. 법의 규칙을 어겼다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제 주도권 토론이시니까 저 시간이니까 법의 규칙을 어겼다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누가 봐도 1년 6개월 만에 승진하고 승진한 지 행정안전부로 6개월 만에 파견 가고 또 복귀해서 강원도청으로 파견 가고 복귀해서 강원도청으로 전출 가고 이런 것들이 누가 봐도 이것은 그 정상적인 인사가 아니고 그 A라는 공무원을 위한 인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간 남은 여기 대해서 말씀해 보십시오. 예. 네. 지금 뭐 여러 가지 근거 없는 얘기를 가지고 소설을 쓰고 계신데 그것은 동료 공직자들이 잘 알아서 판단하실 것이고요. 기본 규칙이나 인사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 최승준 후보님, 지금 이제 6분을 이제 본인이 주도해서 하셔도 됩니다. 제 토론 시간이에요, 그럼? 예, 지금부터는 그렇습니다. 끝났습니다. 시간을 지금부터 다시 주셔야죠. 그러면. 예, 그럼요. 예, 시작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홍 후보님 이제 평생 공직 생활하시다가 정치를 처음 하시는 분이라서 그래도 좀 어느 정도의 원칙을 지키실 줄 알았다니까 인사말 서두에서부터 비방으로 시작을 해서 좀 내심 놀라기도 했습니다. 저는 홍 후보님 공약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님들 혹시 집에 배부된 이 공보물 보시면서 제 말씀 들으시면 이해가 빠르실 것 같습니다. 홍 후보가 제작한 그 공보물 정선 국민 행복 시대 10대 프로젝트라는 란이 있습니다. 거기 세 번째 보면은 아까 홍 후보께서 답변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리랑 고품격 브랜드 정선 명품 가꾸기를 위해서 전국 경창대회를 창설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건 무슨 뜻인가요? 전국 말 그대로입니다. 전국 경창대회를 유치하겠다는 겁니다. 네. 전국 아리랑 경창대회가 있는 거 모르시나요? 알고 있습니다. 네. 그것은 전임자가 잘했던 것은 계속 발전시키는 것이 마땅하다고 근데 지금 하고 15년째 계속 하고 있는 전국 아리랑 경창대회를 하고 있는데 뭘 새로 창설한다는 아니 창설하는 게 아니라 그 창설은 맞습니다만 그 좀 더 확대하겠다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좋은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네. 그리고 정선 아리랑제 글로벌 축제 육성 유네스코와 연계해서 이렇게 하신다고 아까 유네스코 등재 12년도 말씀하셨는데 유네스코의 인류 무형유산으로 등재하게 한 것도 제가 5대 민선군수할 때 2012년에 등재가 됐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그 이후에 매년 기념식을 유네스코 등재 기념식을 12월에 하고 있습니다. 금년 이제 10주년이기 때문에 좀 성대하게 할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또 제일 마지막에 보면 정선 아리랑 전승 육성 지원 사업단을 설립한다고 아까 말씀하셨고 여기 공보도 돼 있는데 이것은 어떤 의미의 사업단인가요? 지원 육성 사업단이나 하는 것은 이제 그 아리랑과 우리 그 지역에 나는 뭐 스포츠, 농산물 뭐 등등 해가지고 그것을 그 세계화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알겠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좀 하시고요. 우리 군에는 정선 아리랑 문화재단이 15년 전에 설립이 돼가지고 이제 정규 직원만 16명에다가 건립 아리랑 예술단 그리고 아리아라리 공연팀에서 한 100여 명의 그 직원들이 상주하시면서 5일장 공연도 하고 이렇게 아리랑을 전승 발전시켜 오고 있고요. 매년 예산이 한 80억 정도 투입이 될 정도로 이미 꽤 규모 있게 성장을 해서 3대 아리랑이라고 하는 진도 아리랑이나 밀양 아리랑 그 관계자들도 굉장히 학계에서도 부러워하고 이런 상황인데 무슨 새로운
아리랑 전승 육성 지원 사업단을 설립하겠다고 하는 얘기가 좀 뜬금없는 것 같고 이 정선 실정을 아닙니다. 몰라도 이렇게 모르실 수가 있나 아닙니다. 그런 됐습니다. 이제 답변 필요 없습니다. 아닙니다. 예, 아니,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답변을 좀 듣고 가겠습니다. 지금 1분 정도 했기 때문에. 예, 아니, 예. 고전에 답변 30초 기회 다 들었으니까 예. 제가 다른 질문 들어가려고 합니다. 아, 예.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4페이지에 아름다운 정원도시 정선을 만들겠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최근에 무슨 해프닝이 생겼는데 홍 후보님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 보면 5번째에 뭐 하천의 생태 하천을 가꾸기 위해서 가재나 피라미, 붕어, 미꾸라지 등 토종 어류를 방류한다 이랬는데 미꾸라지에서 라자를 잘못 표기를 해서 오타가 나가지고 이것이 문제가 좀 된가 봅니다. 그래서 홍 후보님 거기 그 지지하는 밴드 모임에서 회원 하나가 이 문제를 지적을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하면 되는데 사과를 하지 않고 그 부분을 이제 강퇴를 시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강퇴당해가지고 거기는 다시 글을 올리지 못하니까 군청 홈페이지에다가 이 문제 부당성을 얘기를 하고 이것이 단순히 토시 하나 틀린 것이면은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데 실수로 제가 보기에도 실수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보기에 따라서는 여성 유권자들한테 상당히 그 성적인 그 모욕을 줄 수도 있는 그러한 표현이거든요. 그럼 이런 표현이면은 후보자 당사자가 정식으로 사과를 하던가 그 문제 제기한 그 회원한테 이렇게 해서야 맞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이렇게 넘어가기는 이것은 물론 이제 실무자들이 만들었겠지만 최종적으로 중요한 문건이잖아요. 이게 선거 공보 내가 군수가 되면 4년 동안 어떤 일을 하겠다는 건데 이런 것도 검토를 안 하시고 더구나 30년 행정 전문가라고 자처하시는 분이 저도 하루에 수십 건의 문서를 결제를 하지만은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전 반드시 담당자를 불러서 설명을 듣고 백데이터를 다 확인을 하고 이래서 최종적으로 결제를 하는데 이런 중요한 공보 문서에 오타가 나가지고 다수의 그 여성 유권자들한테 모욕감을 줄 수 있는 이런 것을 문제 제기를 했는데도 사과를 하지 않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지금 기회가 되셨으니까 국민들이 보고 계시니까 사과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그 최승준 후보님께서 오타를 지적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제가 말씀을 지적한 드립니다. 게 아니고 예. 유권자가 지적하신 거죠. 알고 있습니다. 예. 예, 답변 하셔도 됩니다. 네, 됐습니다. 계속 질문하겠습니다. 혹시 홍 후보께서는 정선군의 자원봉사자가 몇 명이나 활동하고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자원봉사자가 대략 뭐 5천 명 정도 되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가 1,400명입니다. 예. 그분들이 이제 어릴 때부터 가족 그 봉사단으로 이렇게 활동을 하기도 하고 청년 시절부터 집수리 봉사라든지 또 농촌 일손 돕기라든지 재난재해 현장에서 이렇게 구호 활동을 한다든지 이런 일을 하고 또 지역에 커다란 현안이 있을 때마다 배특법을 제정한다든지 또 연장한다든지 전자카드제 도입을 반대한다든지 또 도암댐 집회를 한다든지 이럴 때 함께 참여해가지고 봉사를 하고 있는데 홍 후보께서는 그런 일을 하신 적은 없죠, 정선에서. 저도 공직생활 하시다 보니까 기회가 당연히 없어요. 시간이 다 됐습니다. 네. 뒤에 가면은 또 저희들이 토론할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분의 열띤 토론 잘 들었습니다. 시간 관계상 못다한 답변이 있거나 추가로 질문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잠시 후 상호 토론 시간이 한 번 더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때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다시 두 분께 공통 질문 순서입니다.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시효가 2025년에서 2045년으로 20년 연장됐습니다. 부칙 조항의 폐특법 항구화에 따른 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폐광 지역의 회생을 위한 새로운 기회가 마련됐다는 평가입니다. 이를 계기로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으로 삼을 대체 산업 육성이 요구되고 있는데요. 폐광 지역의 경제 회생을 이끌 대체 산업 육성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에 따라 최승준 후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답변 시간은 2분입니다. 네, 95년에 폐광지역법이 우리 국민들의 노력으로 만들어져서 강원랜드가 설립된 지 22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구는 지속적으로 줄고 있고 또 지역 경제에는 획기적으로 나아지지가 않고 있어서 대체 산업의 육성이 시급한 것이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것이죠. 우리 대체 산업이 육성이 좀 이렇게 더딘 이유가 가장 중요한 것이 그동안의 폐광지역법이 10년씩 한시법이었기 때문에 투자 자본들이
10년 이후에 그 안정성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투자를 깊이 해야 하고 이렇게 해왔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에 2월 26일에 폐광지역법이 국회에서 통과돼서 2045년까지 이제 확보가 됐기 때문에 투자 여건이 많이 개선이 돼서 외부의 그 이전 기업이나 스타트업 기업들의 그 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 지역이 수도권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까 물류 여건이 불리해서 기업하기가 좀 어려운 환경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기업의 특성상 우리 지역에서 원자재가 생산이 가능한 그런 가공이나 제조 시설은 상당히 경쟁력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지난해에 우리 군에서는 목재 펠릿 공장을 민자로 유치해서 1조 1,400억 정도가 신동업에다가 투자가 될 그런 그 유치를 성공을 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 군에 많이 산재해 있는 산림 부산물을 활용해서 목재 펠릿을 만들어서 발전소에 납품하는 그 경쟁력 있는 공장이고요. 또 우리 군에 많이 매장돼 있는 그 고품위의 석회석을 가공하는 산업이라든지 또 농특산물이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것을 가공해서 수출하거나 아니면 수도권에다 판매하는 그런 기업들은 성공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근본적으로 제일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강원랜드의 규제를 완화해서 강원랜드를 키우는 것이 제일 확실하고 검증된 방법이기 때문에 다른 대체 산업을 육성하는 것보다도 우리 군에 모든 집중해서 행정력을 집중해서 강원랜드를 키워나가는 것이 앞으로 우리 폐광 지역 발전에 네. 자, 이번에는 홍천식 후보 차례입니다. 2분입니다. 폐광 지역의 대체 산업 육성은 대체로 실패했습니다. 신동읍 타임캡슐 공원부터 예미, MTB 마을 등 민선 5기부터 폐광 기금이 투입된 각종 대체 산업이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지난 2018년까지 폐광기금 사용 내용을 분석한 자료를 보면 정서는 폐광기금의 약 10%만 대체 산업 육성에 사용했습니다. 그동안 복지 분야에도 많은 폐광기금을 썼지만 돌아온 것은 지방소멸도시 지정이었습니다. 그만큼 대체 산업 발굴에 집중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페트법이 20년 연장이 된 만큼 이제는 앞으로가 더 중요합니다. 무분별한 투자보다는 지역 특색을 살린 대체 산업 발굴에 집중해야 합니다. 따라서 저 홍천식은 앞으로 강원랜드로부터 확보되는 폐광기금과 배당금을 대체 산업 육성에 투자하겠습니다. 먼저 고온 환경을 살려 시수와 같은 산촌 마을을 조성하고 은퇴자를 유치해 전국에서 찾아오는 힐링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한백산 야생화 단지 주변 기존 운탄도로를 활용한 산악 관광 열차를 도입해 경쟁력 있는 지역의 랜드마크로 육성하겠습니다. 강원랜드가 추진 중인 청년 창업 기업 이전 프로젝트인 넥스트 유니콘 기업을 대거 유치해 폐광 지역의 성장 동력으로 키우겠습니다. 고안 사북 남면 신동 지역에는 기존에 마련된 숙박 인프라와 시너지를 일으킬 수 있는 스포츠 산업도 육성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분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후보자 공약과 관련한 개별 질문을 한 번 더 이어가겠습니다. 자, 홍천식 후보께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 농촌이 점차 고령화되면서 일손 부족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농산물 산지 공판장 조성, 농산물 안정화 기금 조성 등 편안한 영농 환경 제공을 위한 공약을 제시하셨는데요. 재원 확보 방안 및 추진 방안과 관련된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분 드리겠습니다. 정선의 뿌리 산업인 농업인들을 위해 잘 사는 농업, 쾌적한 농촌 환경을 구축하겠습니다. 먼저 농민들이 땀 흘려 키운 정선의 명품 농산물이 제값을 받고 팔릴 수 있도록 농산물 산지 유통센터를 건립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안심 유통 기반을 확보하고 우리 농업이 생산한 우수한 농산물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물가 변동폭을 감안해 농산물 최저 가격 지원도 대폭 확대시키겠습니다. 적기 영농의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농기계 임대 사업을 100% 무료화하겠습니다. 영농자재비 50% 지원을 현실화해 농사의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농업인 수당 100% 확대를 실현해 잘 사는 농촌 만들겠습니다. 또한 농촌의 청년 인구 유입을 위해 스마트팜과 기후변화에 맞는 대체 작목을 육성해 선진 농업 환경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농업 인구 감소와 농촌의 고령화로 인해 발생되는 일손 부족 문제도 해결하겠습니다. 체류용 영농 작업반을 확대해 근로자에게 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여 외지 근로자가 일정 기간 일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또한 농작물 병충해 공동 방제단을 운영해 영농 작업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게 하겠습니다. 끝으로 정선 사과가 전국 제1의 명품 사과로 알려질 수 있도록 6차 산업과 연계한 다양한 상품 개발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최승준 후보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강원랜드는 폐광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강원랜드와의 상생 방안을 찾아야 하는데요. 후보님께서 강원랜드 육성에 대한 공약을 발표하신 만큼 규제 완화 및 상생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분 드리겠습니다. 네, 강원랜드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저해 요인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 하나가 바로 폐광지역법의 한시법 체제였고요. 또 하나는 이제 도박 중독을 예방한다는 목적으로 강원랜드에 들이워져 있는 각종 규제 때문에 불편한 카지노 환경 때문에 갬블러들이 고객들이 강원랜드 카지노를 이용하기보다는 인근의 마카오 카지노로 1년에 80만 명씩 가가지고 수천억 원의 귀중한 외화를 낭비를 하고 있습니다. 도박 중독을 예방하기 위한 규제가 오히려 도박을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시간의 제한에 쫓기다 보니까 무모한 베팅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몰입하게 돼서 도박 중독을 양산하게 되는 이러한 모순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20년이나 연장이 됐기 때문에 그런 규제를 과감하게 철폐해 가지고 마카오 카지노처럼 우리 정선 강원랜드 카지노도 세계적인 리조트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지금 일본에 2개의 그 내국인 카지노가 설립이 됐습니다. 일본은 뭐 1시간 거리면 비행기로 왔다 갔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또 중국의 그 해남도에도 카지노가 또 이제 설립될 움직임이 있고 싱가포르 카지노나 또 필리핀 카지노 이런 그 국제적인 카지노들하고 경쟁하려면은 강원랜드가 글로벌 리조트로 조속하게 그런 법안 개정서부터 규제 완화부터 해가지고 제 자리를 찾아가야지만이 지역이 그 정상적으로 또 발전할 수 있고 폐광 지역이 우리 폐광 지역법의 설립 취지대로 조기에 경제 회생을 해서 자립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끝났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자, 두 번째 후보자 주도 상호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진행한 상호 토론과 같은 방식으로 후보마다 각 6분간 토론을 주도해 주시면 됩니다. 자유로운 토론을 위해 두 번의 상호 토론 모두 주제를 제한하지 않았습니다. 열띤 토론을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질문은 가능하면 1분을 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상대 후보에게는 30초 이상의 답변 시간을 보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답변 순서에 따라 최승준 후보가 먼저 토론을 주도하겠습니다. 자, 6분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좀 공약과 관련한 정책적인 질문을 좀 하고 싶은데 홍 후보께서 아까 근거 없는 그 의혹을 제기를 하셨기 때문에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잠깐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 좀 이제 클로즈업 해주시고요. 후보자님 이 그 문자가 혹시 보이시나요? 잘 안 보입니다. 최승준이 이사장으로 있는 정선군 상권 활성화 재단이 어제 비리 관련 지능범죄 수사팀의 압수수색을 받았네요. 주변에 최대한 퍼뜨리라고 해주세요. 이러한 문자를 불특정 다수한테 지금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유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 캠프 쪽에서 하겠습니까? 홍 후보 캠프 쪽에서 하겠습니까? 물론 모르신다고 답변하시겠지만 대개 이제 선거 후보자 캠프에서 이런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후보자가 모르는 가운데 진행할 수 없다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상당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이고요. 이것과 관련된 내용은 상권 활성화 재단에 있는 고위 관계자가 아니고 사무국장이 그 팀장과 트러블이 있어서 팀장이 사표를 내고 나가면서 사정기관에다 투서를 한 내용으로 거기에 범죄 내용이 보면은 그
상품권, 지역 상품권 200만 원 정도를 유용한 그 내용의 개인의 비리에 대해서 특정해서 압수수색을 했던 것인데 마치 군수가 이사장으로 있다 그래서 거기 관련이 있는 것처럼 침소 봉대해서 불특정 다수한테 퍼뜨리고 구두로는 최 군수가 당선이 돼도 당선 무효가 된다. 구속이 된다. 이런 얘기 유언비어를 날조 유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엄중하게 제가 한번 경고를 하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그 사북 석탄문화제가 몇 월 달에 열리는지 아세요? 석탄문화제 네. 알려주시죠, 뭐. 잘 모르시는 거군요.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살질 않으셨으니까, 그죠? 여름철에 열리거든요. 석탄문화제 그러니까 당연히 참석해 본 적도 없으시네요, 그죠? 석탄문화제는 뭐, 예, 뭐 제가 여기 전입 온 지 뭐 10개월밖에 안 됐습니까? 그러시죠. 석탄문화제에서 가장 중요한 행사가 어떤 행사인지도 알 수가 없고요, 그죠? 산업정사 위령제가 석탄문화제의 가장 중요한 그건 가봤습니다. 행사입니다. 예. 예. 아까 이제 이주 말씀하셨는데 언제 정선에 이전하셨나요? 주민등록 이전하신 게?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네, 답변해 예, 작년 7월 31일자로 1년 정성군에 남짓 그죠? 전입했습니다. 예. 지금 이제 아파트에 살고 계신 걸로 아는데 주거 형태는 어떤가요? 자가신가요? 아, 제가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월세 삽니다. 월세시죠? 예. 제가 볼 때에 우리 홍 후보님은 정선에 살로 이렇게 고향 찾아서 귀향하신 것도 아닌 것 같고 춘천에 집이 있으시잖아요, 그죠? 아마 정치를 하기 위해서 임시로 월세 아파트를 얻어서 정선에 이주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SNS도 페이스북 같은 경우도 작년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활성화해서 이렇게 막 움직이시더라고요. 아마 정당 그 여당의 집권 여당의 공천을 받아서 좀 손쉽게 군수를 하려고 집도 월세집을 옮겨서 이렇게 하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듭니다. 제가 참고로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 귀농 귀촌하신 분들이 우리 지역에 많이 살고 있는데 그분들도 마을에서 지역 주민들하고 같이 어울리고 봉사활동하면서 한 2, 3년 지나야지 이장도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하물며 그럴진데 정선 군의 수장을 하시겠다는 분이 객지 생활 하시다가 1년 남짓해서 정선에 전입해가지고 월세 집 얻어서 사시다가 공천 안 됐으면 아마 바로 가셨겠죠. 네. 예. 1분 넘으신 것 같은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답변하십시오. 참, 월세로 살고 있는 건 맞습니다. 지금 제가 전세를 얻으려고 왔는데 전세가 없습니다. 이것이 정선의 주거 문제 현실입니다. 알겠습니다. 정선에서는 집을 사고 싶어도 살 집이 없고 전세를 들어가고 싶어도 전세가 없습니다. 최고님, 8년간 군수하면서 이런 정선의 주택 문제도 하나 해결하지 못했습니까? 알겠습니다. 네. 또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 주도권 시간이니까. 아까 강원랜드 주식 2대 주주 말씀하셨는데 강원랜드의 공공하고 민간 지분 그 비율을 아시나요? 몇 프로인가요? 그건 좀 알려주시죠, 뭐. 아니 그것도 모르세요? 아니 5.02%. 그건 정선군의 정선군의 지분이고요. 예. 전체 공공 지분과 민간 지분의 차이를 모르신다고요? 좀 알려주시죠. 뭐. 예. 정부 지분이 공공 지분이 51%고요, 민간 지분이 49%입니다. 예. 아유, 그 중에 이제 광해강업공단 정부 주식이죠. 그게 36%고 정선군이 5.02%. 그리고 강원도와 강원개발공사가 5%, 나머지 삼척시, 태백시, 영월군이 1.5%, 1.25%씩 나눠가지고 구성이 돼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근거해서 폐광기금을 저희들이 납부를 받고 있는 것이고요. 이렇게 지역에 이게 폐광 관련 단체가 혹시 몇 개나 있는지 한번 아세요? 폐광기금을 거기에 의해서 받는 게 아니고요. 아니 제가 질문 사항 아니니까 그건 얘기하지 마시고. 폐광 관련된 단체가 우리 관내에 지금 몇 개나 있는지 아세요? 대표적인 단체 한 분 좀 말씀해 보세요. 폐광기금 관련 단체 한 분 말씀해 주시죠. 전혀 모르세요? 공취 모르세요? 공취? 공취 압니다. 그거 아시잖아요. 그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삼재단은 모르세요? 알고 있습니다. 공취 사무실 옆에 있는 거 또 무슨 단체가 있습니까? 아니 말씀해 주세요. 말씀해 달라고 그러고 제가 얘기하면 안다 그러고. 아니, 4월 그 민주항쟁 투쟁 동지회가 있고요. 진폐제해자 권익연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폐광 근로자가 협의회가 있고요. 혹시 정선군의 진폐 관련된 환자가 몇 분이나 이렇게 사시는지 아세요? 진폐 관련 환자가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1,000명 정도 되거든요. 자, 시간이 다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홍천식 후보 순서입니다. 지금 6분 시작하시면 됩니다. 답변으로 시작하셔도 되고요. 질문으로 시작하셔도 됩니다. 네, 최승준 후보님, 이 물병 한번 봐주시죠. 안 봐도 압니다. 예, 물병인 거. 예, 아십니까? 이 병에 든 물은 신동읍 덕천리에 있는 식수 저장 탱크에서 담아온 물입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생활하천에서 담아온 물이 아니라 식수 저장 탱크에서 담아온 물입니다. 하나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사진을 봐주십시오. 이 사진은 저장 탱크 바닥 부분을 찍은 사진입니다. 검게 보이는 이 부분은 저장 탱크 바닥에 있는 석탄가루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우리 군이 면적이 넓고 골고루 사는 인구는 적지만 그런 이제 상하수도 그다음에 도로 이런 기반 시설이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도시인 1인당 그 행정 비용보다가 우리 정선군 같은 시골 지역에 사는 1인당 행정 비용이 무려 7배 반이나 들어갑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까 답변 시간 좀 이따 또 곳에 다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 시설이나 이런 기반 시설 못 해주다 보니까 간이 상수도로 아니, 마을에서 답변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마을 청소, 그 물탱크 청소나 이런 것도 마을에서 상수도 답변 운영위원회가 드리겠습니다. 있어가지고 네. 자율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고요. 뭐 그런 것을 총괄적으로 관리 감독해야 되고 예산을 지원해야 될 아니, 책임이 군수한테는 있지만 예. 그 답변 드리겠습니다. 모든 군 관내에 있는 그런 시설들에 대해서 하시면 됩니다. 예. 답변 시간 드리겠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이런 물을 마셔도 됩니까? 알고 있었습니까? 깨끗한 물을 마셔야죠. 예. 알고도 묵인했으면 이것은 정성 군수로서 직무유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주 시나리오를 그대로 적어가지고 오셔가지고 기본소득도 중요하고 무료 버스도 필요하지만 인간의 삶의 가장 기본인 마실 물조차도 마음 놓고 먹을 수 없다면 이것이 올바른 행정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예, 정선 군민에게 뭐라고 말씀해 보세요. 다시 묻겠습니다. 알고 있었습니까? 뭐 당연히 알고 있죠. 그 개선책도 다 대비를 하고 있고요. 예, 저는 맑은 물 관리를 위해 마을별 소규모 수도시설 관리자와 담당 공무원 등을 배치해 안전한 식수 관리를 하겠습니다. 또한 상수도가 들어오지 않는 마을을 중심으로 관련 예산을 확보해 국민 여러분께 맑은 물을 공급하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최 후보님께서 뭐 폐광 기금 확보에 하셨다 그랬는데 최 후보님 2021년 1월 29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폐광 지역 시장 군수 협의회의 일원으로 당시 문동민 산자부 산업정책관과 간담회 기억하십니까? 그럼요. 당연히 기억하죠. 그때 폐광지역법을 결정한 그 중요한 회의였죠. 네, 그때 광해공단과 광물자원공사 통합에 대해 동의하시죠? 반대를 했죠. 아니, 동의하시죠? 반대. 동의하셨다고 분명히 그랬습니다. 아니, 그거는 뭐 팩트를 네. 좀 체크를 해보시고요. 예. 제가 그 반대하면서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그거는 제가 홍 후보님 소속된 이철규 의원께서도 저한테 인정을 한 얘기입니다. 제가 제 팩트가 아닌 사실을 가지고 자꾸 소도해서 말씀하시니까. 제가 속기록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국회 속기록을 보면 당시 문동민 정책관은 7분 모두라고 생각이 되는데 광업공단 법안 제정에 기본적으로 동의하신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철규 국회의원님과 폐광지역 주민들이 원했던 팩트법이 항고가 되지 못했습니다. 당시 집권 여당의 모 국회의원은 10년 연장 정부 제안을 받으라고까지 얘기했습니다. 최 후보님, 팩트법 연장을 치적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폐광지역법 연장이 그렇게 이제 겉에서 보면 쉬워 보이시겠죠. 도에 계셨으니까 전혀 관심도 없고 현장에 뛰어든 적도 없고 집회 한 번 한 적이 없으니까 그 당시의 정치권이나 중앙정부의 분위기는 10년 연장조차도 안 해준다는 분위기였습니다. 2번이나 기회를 줬는데 폐광지역에 경제 자립을 하지 못했으니까 또 10년 연장을 해줘도 소용이 없을 것이다. 이래서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20년까지 연장한 것은 쾌거죠.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제 답변 다음 뭐 질문 중요한 드리겠습니다. 얘기가 아닌 걸 가지고 자꾸 아니요, 말씀을 하시니까. 국회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철규 네. 의원님한테 가서 여쭤보세요. 이철규 의원님이 아니 다 회의가 끝나고 제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제 주도권 시간입니다. 예, 더불어민주당 최승준 후보님 아까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최근 정선군청과 정선 상권 활성화 재단이 법원으로부터 영장이 나와 압수수색을 받은 적 있죠? 아까 다 말씀드렸잖아요. 압수수색 당한 이유가 뭡니까? 말씀드렸죠. 그 재단의 직원이 일탈이죠. 그것도 사실 확인이 안 돼 지금 조사 중이기 때문에 좋습니다. 공금, 그 알겠습니다. 상품권을 일부를 소액을 유용했다는 혐의로 조사를 지금 받고 있잖아요. 알겠습니다. 마치 군수가 근데 연루된 것처럼 호도하시면 안 되죠. 연관돼 있다기 보다도 최승준 후보는 정선 군수이고 정선 상권 활성화 재단 이사장으로 있습니다. 왜 연관이 안 됩니까? 아니 그렇게 따지면 관리자로서 책임을 져야죠. 그런데 두 곳 다 사법기관으로부터 압수수색을 당했다는 것은 최승준 후보의 관리 능력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성군의 정성군 공직자가 700명이 있고요. 수의계약으로 일감을 몰아준 혐의라고 합니다. 이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수의계약으로 일감을 몰아준 혐의에 대해서는 전혀 근거 없다고 다 됐습니다. 이렇게 조사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토론의 시간이 다 끝났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느덧 오늘 토론을 마칠 시간입니다. 끝으로 후보들께 2분의 마무리 발언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에서 미진했던 부분이나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말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순서에 따라 홍천식 후보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분입니다. 존경하는 정성 국민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시청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토론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맞습니다. 정선은 지금 총체적 위기입니다. 군청은 압수수색을 당하고 인사는 공정성을 잃었으며 공사 수의계약은 불공정하게 이루어지고 국민이 마시는 물조차 안심할 수 없습니다. 이러고도 또 4년을 달라고 합니까? 염치가 없습니다. 저 홍천식은 위기에 강한 일꾼입니다. 6월 1일 당선되면 준비 없이 바로 들어가 일할 수 있는 30년 행정 전문가입니다. 연습이 필요 없고 준비가 필요 없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정선 국민 여러분, 이제는 새로운 시대인 만큼 바꿔야 합니다. 어르신들이 집 앞에서 편하게 타고 내릴 수 있는 희망 택시를 확대해 노후가 즐거운 정선을 만들겠습니다. 농업인들의 소득 안정을 위해 영농자재비를 반값에 공급하겠습니다. 대학 등록금을 100% 지원해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정선을 만들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정선 국민 여러분, 그동안 국민 여러분이 잡아주신 손 꼭 잡고 가겠습니다. 살고 싶은 정선, 살기 좋은 정선, 떠나는 정선에서 돌아오는 정선으로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국민을 섬기는 따뜻한 군수, 기호 2번 홍천식을 꼭 선택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최승준 후보 순서입니다. 2분 드립니다. 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밤이 깊었습니다. 토론회 어떻게 보셨는지요? 남이 만들어준 공약 스스로 이해도 잘 하지 못하면서 써준 시나리오를 들고 앵무새처럼 반복을 하는 준비 안 된 후보와 준비된 이 최승준을 잘 비교 평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지난 연말에 재난지원금 3차를 지원하면서 고생하시는 우리 공무원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현장을 방문했을 때 한 할머니가 저에게 하신 말씀이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군수님 재난지원금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길래 저는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네 할머니 댁에 가서 맛있는 고기 사드세요. 이렇게 돌아서려는데 할머니가 제 손 잡고 아니요 군수님 저 연탄 드려 놓으려 그럽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저는 정말 부끄럽기 그지없었습니다. 명색이 제가 사회복지사 출신 전국에 몇 안 되는 단체장인데 그렇게 한겨울이 지나서 엄동설한이 닥쳤는데도 따뜻하게 겨울을 날 수 있는 제일 싼 값싼 연탄조차 충분히 들여놓지 못하고 사시는 어르신이 계신다는 것을 제가 잊고 군수직을 하지 않았나 하는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1만여 어르신과
또 3천여 장애인 그리고 2천여 기초생활수급자 그리고 조선과정, 한부모 가정 이런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어울려서 모든 국민을 부자 되게 할 수는 없지만 국민이 서로 따뜻하고 행복한 군정을 만들어가는 것은 우리 국민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최승준이 민선 8기에 책임지고 우리 행복한 정선을 만들어 나가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소중한 한 표를 저 기호 1번 이 최승준에게 꼭 선택을 해 주셔가지고 우리 정선군이 희망이 있고 미래가 있는 또 소멸을 걱정하는 도시가 아니라 발전하는 도시, 지속 가능한 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분의 후보자들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정이 넘은 시간인데 끝까지 토론에 성실히 임해주신 두 후보자들께 모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토론회 어떻게 보셨는지요? 지역 발전을 견인할 역량을 갖춘 인물 가려내셨는지요? 지방정부가 갖는 권한은 생각 이상으로 우리 생활 가까이에 있습니다. 올해 1월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실시되면서 자치단체가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더욱 커져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방선거의 중요성 또한 과거 선거보다 강조되고 있는데요. 유권자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로 우리의 일상과 지역의 내일을 바꾸는 데 반드시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정선군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한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정선 군수 후보자 토론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송은 중앙선거방송 토론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유튜브를 통해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